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날씨가 요 며칠 왔다 갔다 하더니 약간 코감기가 온 듯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항상 몸 조심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시장을 분석해보며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뉴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장은 참 울고 웃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금리가 상승하며 분위기가 안 좋더니 1%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 반등하더니 결국 양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게 마무리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바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미국 부채 이슈가 해결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부채 한도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화당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돈풀기 정책에 반발이 있었기에 이번 부채 한도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먼저 단기적 유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포결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 한도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길 내년에 미국 의회 선거도 있고 현재 미국 국민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폴트가 되면 미국 주식은 급락할 것이고 내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미국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하므로 한 발 물러선 듯합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은 협상 시한을 확보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디폴트의 책임을 공화당에 전가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남은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시장은 기술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상승했고 파이낸셜 부분에 마스터카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화요일날 급락할 때 더 살 걸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또 하락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직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기에 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양전인 장에서는 매수 버튼을 한번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나스닥이 하락할 때 사는 것이 훨씬 수익률에서 좋은 듯합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중간중간 10% 가까이 빠지는 날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장이 오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좋은 주식들을 사는 것이죠.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펌입니다. 제가 올해 7월 중순에 베일리 기포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다가 찾은 종목입니다. 저 당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불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갭상승하여 100불 근처에서 매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쉽긴 하지만 수익을 낸 것에 항상 만족하며 또 다른 어펌 같은 주식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공시가 나올 텐데 영상으로 베일리 기포드가 어펌을 팔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펌이 어제 20% 가까이 급등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종합유통업체 타겟이 어펌의 BNPL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겟은 어펌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의 도움으로 지금 필요한 것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솔루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손님이 예산 안에서 쉽고 저렴한 지불 옵션을 원하고 있다며 어펌을 통해 타겟에서 쇼핑할 때 좀 더 유연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금융도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면 타겟이라는 회사는 110빌리언 달러가 넘는 엄청 큰 회사입니다. 어펌은 미국이라는 엄청난 소매시장에 타겟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출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존, 월마트, 쇼피파이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출해 있습니다. 어펌은 계속해서 유통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높은 마진율을 통해 더욱 큰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또 다른 파트너십을 가져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업들은 전 세계 탑 업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나 급등을 하면 주가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어펌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가격에 매수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 핫한 주식인 로켓 발사 회사 로켓랩입니다. 보시면 방금 설명해드린 어펌도 충분히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켓랩이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과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기에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죠. 로켓랩이 장후에 20%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는 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켓랩이 나사의 첨단 복합 태양광 도 시스템 위성을 발사하는 최초의 로켓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로켓랩의 소형 로켓 일렉트론을 통해 발사할 예정이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도처럼 생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중반에 발사될 예정인 이 위성은 따로 추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돛이 태양 햇빛의 압력을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로켓랩을 선정한 이유는 개별 위성들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시킬 수 있는 기능을 로켓랩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켓랩은 킥 스테이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로켓이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면 주 엔진과 킥 스테이지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킥 스테이지에는 소형 엔진과 위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킥 스테이지는 위성이 원하는 궤도까지 엔진을 동작시켜 좀 더 상승시키다가 원하는 궤도에 도착하면 소형 엔진과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면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빨간 부분이 킥 스테이지 기능을 보여주는 로켓랩의 자료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위성 한 개를 발사하는데 스페이스X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로켓랩보다 7배에서 8배가량 비싸고 저궤도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소형 로켓이 훨씬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로켓랩은 현재까지 킥 스테이지 기능을 통해 18개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켜서 고객들에게 더욱더 입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발사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전망치 또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급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켓랩 관련하여 락업 정보는 최대한 빨리 분석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양자 컴퓨터 회사가 스펙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SNII라는 스펙입니다. 어제 이 뉴스 발표 후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고작 1.13% 상승했습니다. 제가 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회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회사인 리게티입니다. IBM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던 리게티라는 사람이 2014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상 시총은 1.5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온큐는 많이 떨어져서 시총이 1.4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스펙 합병이 완료된 후 티커는 RGTI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전략적 투자자로 있는 회사입니다. 리게티는 현재 아마존, 미국 고등방위연구소, 나사,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합병으로 인한 수익을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사용할 것이며 2021년에는 80큐비트, 24년에는 1000큐비트, 26년에는 4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기술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의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동되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즉,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면 전례 없는 속도로 엄청난 계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생명공학 회사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나 금융회사 같이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석 영상에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는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고급 인재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고급 인재는 구글, IBM, 아이온큐, 리게티가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후발주자가 따라하기 아주 힘든 구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며 양자 컴퓨터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으니 제 기준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게티도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으며 최근에 분석해드린 알키트 퀀텀처럼 양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절대 저를 따라서 투자하지 마세요. 매출이 당장 없기에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ETF들이 시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 하락하고 있지만 몇몇 ETF는 올해만 수익률이 100% 넣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TF가 변동이 없어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 어떤 ETF를 고르냐에 따라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ETF들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이 올해 9월 30일까지 ETF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위 20개 중 15개가 에너지 및 천연가스 ETF입니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오일 가격 급등으로 인해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빨간 밑줄에 전부 다 오일, 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부분 상위 ETF들은 전부 에너지, 오일, 천연가스 관련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회복되면서 연료 수요가 가속화됐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에너지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후 에너지의 재고가 고갈되면서 공급 측면에 여러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전부 다 급등하게 되었죠. 카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탄소 관련 ETF입니다. 중간에 원자력 관련 ETF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청정 대안으로 원자력에 대한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 ETF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준 1등 ETF는 어떤 ETF일까요? 바로 해운 운임 ETF입니다. BDI라고 벌크선 운임지수를 추정하는 ETF이죠. 이렇게 ETF도 충분히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에 더 커질 산업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듯합니다. 저는 이 두 개 ETF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ICLN 같은 경우 박스권일 때 계속해서 조금씩 사고 있고 XLV는 이번 하락일 때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ETF는 미래에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헬스케어는 워낙 기업이 많고 기업을 분석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아 차라리 ETF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친환경 ETF도 있고 헬스케어 관련 ETF도 있으니 자기 기준에 알맞는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할 때 보니 나스닥 선물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편안하게 상승장을 즐기면 될 것 같고 만약 하락이 나오면 또다시 좋은 종목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저는 나스닥이 전 저점인 14,500대를 깨고 있지 않기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깨지면 다시 추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